자, 이번 시간에는 그 등분산 검정에 걸쳐서 이제 다음 같이 따라오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집단 간 평균 비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, 브라운 포시테 방법과 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요, 브라운 포시테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요, 다음 영상에서 웰치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가설은 뭐냐면 이 피셔의 이론 분석하는 연가설과 대항가설과 같습니다. 집단 간 평균이 같다 다르다.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의 연가설을 살펴보면은 신체 발달 수준은 운동별 평균 차이가 없다. 자, 운동에 따라서 신체 발달 수준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 반대로 대항가설은 뭐냐면 아니다, 평균의 차이가 있다. 평균의 차이가 있다.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한 운동별 평균은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걷기와 에어로빅은 같을 수 있고 뭐 운동 경기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.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. 자, 이런 식의 연가설과 대항가설이 있을 때, 자, 그러면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느냐? 바로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데이터입니다. 걷기, 에어로빅, 운동 경기, 이렇게 경기가 이 세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. 거기에 따른 신체 발달 수준 점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세 프로그램에 대한 합과 전체 평균과 그다음 분산, 표준 편차, 오차, 크기에 대한 기타 정보들이 다 저기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때 보면은 브라운 포시테 방법은 크게 보면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를 나누는 거예요. 즉, 이 구조로 보면 피셔의 이론 분산 분석과 같습니다. 즉, 집단 간 평균 제곱합을 집단 내 평균 제곱합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적어도 F값은 1보다 커야 돼요. 1보다 커야, F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집단 내 차이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. 그럼 반대로 F값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은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보다는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. 그렇다고 F값이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F값이 1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여기 집단 간 제곱합, 이건 바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, 집단 간에 보는 거고요. 그 밑에 있는 브라운 포시테 방법, 집단 내 평균이 약간 계산하는 공식이 약간 부족하죠. 복잡하죠. 보시면 알겠지만 각 사례당, 아까 브라운 포시테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 간 사례수가 달라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이죠. 집단 간 사례수도 고려를 하고 전체에서 집단 간 사례수도 고려하고 또 뭐를 고려하냐면 집단 간 나타나는 평균도 고려를 합니다.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이 이루어지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집단 내 제곱합은 4.653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 브라운 포시테 방법을 그대로 대입시켰더니 F값이 22.946이 나온 겁니다. 저건 통계치고요.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 간 도대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라고 봤더니 이게 바로 22.946이 나타나는 겁니다. 집단 내보다 집단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뜻이죠. 그러면 이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않은지, 즉 통계적으로 이게 크다 작다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각값이 필요하죠. 브라운 포시테 방법은 F분포를 따릅니다. F분포를 따라요. 이때 F분포는 두 개의 자유도가 필요한데요. 어떤 자유도가 필요하면 집단 간 자유도와 집단 내 자유도가 필요합니다.
근데 상대적으로 집단 간 자유도는 아주 간단해요. 왜냐면 전체 집단에서 하나를 빼면은 집단 간 자유도가 나타나니까요. 그래서 이 자유도는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 공간이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2개가 정보가 차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어디를 갈 줄 안단 말이에요. 즉 똑같은 구조에서 전체 평균을 알면 전체 평균이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전체 평균을 알면 두 집단의 정보를 알 경우에 나머지 하나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두 집단의 정보만 필요하죠. 그래서 집단 간 재곱합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집단 내 재곱합이에요. 집단 내 재곱합. 집단 내 재곱합이 문제가 됩니다. 이 수식은 되게 간단한데 요 m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.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.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 차이에서 각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비율이에요. 이거 비율입니다. 비율인 거고, 그러니까 전체 비율에서 각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. 그러면 7, 8, 9 거의 뭐 1이 되죠. 그 경우에 지금 M자 구했죠. 요 밑에는 사례수를 고려한 겁니다. 사례수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더했더니 집단 내 자유도가 7.633이 나왔다는 뜻이에요. 7.633. 자,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. 어떤 접근이 가능하냐면 집단 내 자유도는 2고요. 집단 간 자유도는 2고 집단 내 자유도는 7.633이에요. 그럼 2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접근이냐면 첫 번째 접근은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요. 기각값을 2일 때 7 또는 2일 때 6에 나타나는 기준값을 쓰는 겁니다. 기각값을. 2일 때 8, 2일 때 9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. 왜냐면 보통 통계책이라든지 기타 뭐 통계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요. 뒷부분에 F 분포표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자유도가 정수로 나오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맞추겠죠. 7.633인데 이걸 7을 써야 돼? 8을 써야 돼? 아니면 7에 나타나는 것과 8에 나타나는 걸 더해가지고 뭐 나눠야 될까? 고민이 빠진단 말이에요.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요. 7을 쓰던지 만약에 7이 없으면 6을 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값을 찾아내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지금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. 이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간 자유도와 집단 내 자유도를 집어넣으면 기각값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집단 간 자유도가 2이고 집단 내 자유도가 7.633일 때 그때 기각값은 얼마냐? 4.737이라는 뜻이에요. 4.737.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으로 봤던 검정값 22.946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. 22.946과 비교를 했더니 검정값이 커요. 그러면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. 즉 이거는 뭐냐면 운동에 따라서 신체 발달 수준의 평균적인 신체 발달 수준이 운동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즉 영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신체 발달 수준은 평균적인 신체 발달 수준은 운동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등분상 가중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.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피셔의 이런 분산 분석을 그대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. 그럼 아마 값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웰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등분산 가중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는지
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